저는 오늘 앞에 두 기관에서는 이제 원래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정부의 ICT 분야에 있어서 R&D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이 계획은 작년 10월달에 이제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원래 이번 정부 5년 동안 앞으로 ICT 분야에 어떤 쪽으로 중점적으로 R&D를 추진할 거고 어떤 정책을 위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고 큰 방향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저는 미래부의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의 박태환 서의관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변화, 중장기 전략, 추진 방법, 추진 체계 및 기대 효과. 예, 환경변화 및 현황입니다. 먼저 지난 반세기 동안에 우리나라 ICT 쪽에 워낙 잘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12년에도 GDP의 12.3%, 전체 수출의 28%,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쪽에서 세계 1위이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등등,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간에 이제 정부별로도 사실 이제 이런 정보화라든지 산업 육성, ICT 융합 이런 큰 방향에 있어가지고, 각 정부별로 ICT R&D 정책을 이렇게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총 그동안에 R&D 쪽에 투자한 금액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대형 R&D라든지 그런 걸 하다가 신성장 동력,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ICT 융합 쪽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CT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한 산업 이상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ICT를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 문제 해소, 에너지 절약, 업무 혁신과 같은 그런 사회 전반으로 이렇게 활용 범위를 좀 넓혔으면 하는 것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R&D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ICT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ICT 산업은 지난 5년간을 보면 기존 방식으로는 이러한 ICT 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그 흐름에 이제 도태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ICT 자체의 어떤 고도화에는 소홀했다. 그러니까 ICT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융합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스마트 혁신에 있어가지고 따라잡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를 노출한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어떤 기관들의 평가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융합의 성과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이제 융합을 하긴 했지만 이게 아직은 표면적인 융합에 그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3대 불균형 선장이라고 그래서 하드웨어 편중, 그리고 대기업 중심, 그리고 완제품 중심의 이러한 성장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정부의 이제 R&D 자금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했는데 비해 가지고 R&D 성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사업화 건수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매년 10% 이상씩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정부에서 투자하는 R&D가 시장과 사실 좀 약간 괴리가 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중장기 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ICT의 어떤 새로운 물결을 한번 일으켜 보자라고 해서 ICT 웨이브 전략이라고 이름 지었고요. 그리고 기술 상용화율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R&D 투자 생산성에 있어서, 국제 특허 보유에 있어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다라는 걸로 이제 추진 방향을 잡았습니다.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10대 핵심 기술, 그러니까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정보보호에 있어서 5개 분야에 있어가지고 10대 핵심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한 160여 명의 저희 이제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한
5개월 동안에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도출을 한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향후에 ICT 분야는 이러한 10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게 ICT가 뭐 단순하게 그냥 그 연구개발에 그치는 그런 ICT가 아니고 국민들의 어떤 그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15대 미래 서비스라는 거를 정부 주도로, 그러니까 그 이러한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또 세부적인 서비스들이 나타나지 않겠냐 해서 요런 서비스들도 이제 향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곧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해, 그러니까 10대 기술과 15대 서비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콘텐츠에 있어서는 홀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이 향후에는 반드시 뜰 거다. 그러니까 계속 홀로그램이 지금과 같은 그 조그만 규모가 아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홀로그램이 이제 등장을 할 것이고, 이게 이제 그 대화면의 그러한 홀로그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들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2.0이라고 해서 콘텐츠가 단순하게 이제 그냥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어떤 개방 참여형의 그러한 어떤 소규모 콘텐츠 제작자들도 이러한 콘텐츠 공급이라든지 유통에 있어 가지고 그 제작 공급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반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러한 관련 기술을 개발해 보겠다라는 게 방향이고요. 그리고 플랫폼에 있어서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람처럼 어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IoT 플랫폼은 다양한 기기 간의 어떤 상호 연동하는 초연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클라우드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은 최근의 큰 방향이고요. 특히 뭐 데이터가 무수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어제 이제 저희가 그 5G 이동통신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5G라고 해서 지금은 4세대 이동통신인데 다음에 5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관련 장비라든지 기술, 원천 기술을 이제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선진국들에게 다소 끌려가는 그러한 어떤 기술 방식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5G 5세대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표준 제한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원천 기술들을 확보를 해 나가겠다라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세부 전략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네트워크는 이제 그 유선 네트워크 장비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 기반의 100기가급 네트워크 서비스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그 각종 디바이스들이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러니까 디바이스들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감성형 단말 기술들을 개발해서, 이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 자체의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천 그 부품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감성형 단말 기술, 그리고 이제 지능형 ICT 융합 모듈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 핵심 센서 기술들을 이제 확보를 해 나가서 다양한 이제 그 서비스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그 사이버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 탐지를 해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기술들을 확보를 해 나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15대 서비스는 살펴보시면 먼저 그러니까 하이퍼넷 서비스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5G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 초연결 네트워크 서비스를 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미래 광고 서비스는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그 공간들에 디스플레이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각종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맞춤형 광고 서비스, 이거는 이제 대화면의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러한 어떤 미래 광고 서비스들을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ICT DIY 서비스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최근에 이제 3D 프린트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하드웨어 오픈 하드웨어 플랫폼들은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국민들이 누구나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ICT 제품들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툴을 갖다가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창조 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저변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ICT DIY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호작용 창의 교육은 이제 그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실시간의 실감형의 어떤 그런 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라는 것이고, 디지털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각종 창업을 할 때 관련 주변 상권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그러한 빅데이터 기술들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도를 해 나가겠다. 그리고 사용자 선택형 실감 방송 서비스는 내가 원하는 선수만을 계속 따라다니는 그러한 어떤 그 카메라만 계속 보는 그러한 식의 어떤 사용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어떤 대상에 집중해서 시청할 수 있는 그러한 방송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그 화면의 화질을 높이는 게 아니고 사용자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콘텐츠를 동시간대에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인 앤 조이 서비스는 지금 카톡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멀티미디어 환경에 맞게 해서 원격지에 있는 어떤 가족이나 친지들과도 실제 온라인상에서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ICT 카 서비스는 개인의 그러한 어떤 자율주행 그 이동 수단을 그 제공을 하겠다.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ICT 측면에 있어 가지고 큰 숙제를 푼다면 사실 이게 이제 그 자율주행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이제 그 장벽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선도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스마트워크 서비스는 지방 이전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서 본격화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진짜 스마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정말 좀 그 실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ICT 힐링 플랫폼은 ICT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만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먹거리 안심은 이제 그 농축산물의 어떤 가격 급등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수급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ICT 기술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아이마이미 에너지 다이어트는 에너지를 이제 자기 집 내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조기 감지 예측 서비스는 기후변화라든지 산업재해 등과 같은 데 있어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사이버 테러 실시간 대응은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가지고 사전 감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로 이제 구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리안 서비스는 여러 개의 그러한 CCTV들이 서로 연동이 돼서 국민들이 이러한 그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범죄 예방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CCTV 간의 어떤 인텔리전트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제 기술 개발 방향에 맞춰서 관련 분야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파워 강화,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로 추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또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파워 강화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주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라든지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를 해나가겠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력의 추가 공급,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력 질 제고, 인력 저변 확대 이런 위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창업 지원 등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어떤 그런 애로를 많이 해소를 해나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R&D에 있어서는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라는 것을 올해부터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세계적인 어떤 그 글로벌 전문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을 육성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초 연구를 강화를 해 나가고 소프트웨어 특화된 어떤 그 R&D 제도를 그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R&D의 어떤 그런 그 발굴이라든지 추진에 있어 가지고 제도는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냐.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기획에 있어서는 수요자 중심의 R&D 기획을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민 오디션 방식의 어떤 R&D 기획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R&D에 실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들을 많이 진행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R&D 기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간에는 다소 이제 시장과 동떨어진 R&D가 다 기획이 된 다음에 추진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각 R&D 분야별로 민간 기업 협의체 등을 구성을 해서 R&D 기획을 해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말부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제 실행이 돼서 지금 현재 R&D 기획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융합형 R&D, 그러니까 부처 협업이라든지 과학기술하고 ICT 간의 그러한 융합 분야에 있어서 어떤 그 R&D 기획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가 관리에 있어서 아까 중기청 발표에서 나왔지만 뭐 도전적 R&D, 뭐 실패를 인정하는 그러한 R&D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을 해나가고 사업화 R&D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연구기간의 6분의 1 이상, 그러니까 뭐 3년이면 6개월은 최소한 이제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 기간에 의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 출연연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R&D를 지원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기업의 기술 이전이 제대로 된 수준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연구 기간 자체에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사업화 기간 자체를 의무적으로 넣어가지고 이걸 이러한 그 기간에 대한 비용도 다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출연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구 끝났다고 기업들한테 기술 이전되는 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방지하는 효과를 위해서 6분의 1 이상은 최소한 이런 기간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특히 또 R&D 기록 관리 의무화를 통해 가지고 출연연이나 이런 데 있어서 R&D를 추진을 할 때 관련 기록들이 실제 필요한 연구 노트로 남을 수 있도록 해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재권 정보 제공이나 가치평가 거래 지원 등을 위해서 ICT 분야에 어떤 맞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나가고 그런 기술 거래 플랫폼을 이제 활성화해 나가겠다. 플랫폼을 통해서 민간이나 공공 쪽의 R&D 성과가 이제 거래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다.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R&D 성과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품질 검증이나 사후 지원을 확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제 공인 인증 이런 것 등을 획득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실제 기술 이전을 할 때 그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이후에도 기술 사업화 쪽에 있어서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연구 성과의 글로벌 확산 지원 등을 위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그 관련 기술 사업화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사업화 분야에 있어서 미래부도 이제 그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 체계 및 기대 효과는 좀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제 그 동안에 저희가 이제 ICT R&D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난 정부 때에 지금
5개 기관들에 이렇게 그 R&D가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방통위 여기 좀 전에 아까 발표해 주신 케이트 그리고 뭐 이게 콘텐츠진흥원 그리고 여기 산업기술진흥원 등 해서 여기 뭐 5개 기관의 R&D 평가 기능들이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민간 기업이라든지 출연위원 등 이런 R&D 수요자 입장에서는 각각마다 이제 평가 어떤 기준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규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ICT 분야에 있어서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출범하면서 지난 1년간 준비를 통해서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R&D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면 올해 신규 사업부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여기 나이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일원화된 체계로 저희가 이제 ICT R&D 쪽에 있어서는 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동안에 R&D 기획부터 이제 뭐 그 R&D 개발 뭐 평가 이런 것까지는 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다음에 사업화 쪽은 뭐 산업기술진흥원 이렇게 이원화된 체계라든지 R&D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그 기획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가 사실 없었습니다. 특히 IT 쪽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전주기의 어떤 그런 체계가 왜냐하면 굉장히 ICT 분야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R&D 하는 거하고 사업화하는 게 사실 시장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려면 한 기관에서 전 주기가 다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사업화 분야에 있어서 어떤 시장의 상황이 바뀌면 R&D 기획이 바뀌는 그러한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기관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화를 목표로 해서 뭔가 R&D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장에 동떨어진 R&D가 많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R&D 전주기 지원 체계를 이제 확립해 나가겠다 하나의 기관에서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체계를 구축을 해 나가겠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총 8.5조 원을 투자를 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중소기업 주관의 R&D 사업들도 이제 주관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주관해서 이제 하는 R&D 사업 비율도 매년 꾸준히 높여 나갈 계획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뭐 2017년에는 3분의 1은 이제 중소기업 주관으로 반드시 R&D 과제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에 있는 이 규정 개정 사항들은 나눠드린 자료를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올해부터 R&D 규정에 있어서 이렇게 바뀌니까 그런 점들을 실제 이제 업무를 수행하실 때 참고를 해 보시라고 첨부를 해 두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에 이제 제가 와 보니까 중소기업청이나 이제 산업부에서 오늘 앞에 2세션을 발표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그 숭실대에서 그 아까 앞에 발표해 주신 것과 똑같은 내용의 그러한 어떤 미래부 전체의 그러니까 과학기술하고 ICT 다 포함해서 그 지원받으실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오늘 2시부터 숭실대에서 진행이 되니까 관련 실무자들 좀 참석하셔서 많이 들어주시면 되고 필요한 사항들은 또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지금은 이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 관련 기관을 통해서 또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